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는 또 제가 토요일 날 특집 방송 하느라고 조금 바삐 움직였는데 실제로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막판에 워낙 조금 어려운 네. 흐름으로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네. 뭐 다만 이번 주에 워낙 좀 빅 이벤트 미국 대선, 대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FMC도 있고 이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만 좀 잘 버티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루도 있으니까요. 좀 가슴을 졸이면서 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 매니저님은 그러면 이번 달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10월 달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좀 급락세가 좀 깊게 들어왔었죠. 미국 증시가 거의 뭐 패닉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유럽도 동반해서 하락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3월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좀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시장이 40% 가까이 조정을 좀 받을 정도로 힘든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시장이 상승 랠리를 좀 펼쳤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8월에도 약간 좀 고비가 있었고요. 9월 뭐 추석 명절 앞두고도 좀 고비가 있었고 10월은 거의 한 달 내내 조정 파동이 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11월 달은 그런 어려운 흐름들이 하나씩 좀 해소가 되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도 뭐 당정이 지금 만나가지고 뭐 끝없는 논쟁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3억에서 5억으로 그렇죠. 뭐 5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여당에서는 그대로 10억을 이제 유예를 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의견 일치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빠르면 뭐 이번 주 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정부에서부터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부양책이 상당히 좀 큰 쟁점이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이런 빅 이벤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워낙 많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는데 다행히 오늘은 외국인들의 맞아요. 투매가 조금은 멈칫하고 있는 뭐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네.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빠르면 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라면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아마 강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월, 화, 수 3일 정도가 정말 조금 힘든 좀 네. 고비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잘 버틸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같은 단기 변동성은 좀 여전히 존재하지만 뭐 네. 시장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간다는 전망까지 좀 간단히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신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동문아나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다행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워낙 좀 어려웠는데 이 종목도 이제 윗꼬리를 조금 달고 눌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9,300원 가격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지금 현재 뭐 9,400원, 9,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세는 상당히 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난 9월 말에 이제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자리가 기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고점을 다시 넘어간다면 신고가 랠리, 52주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10,000원 정도 뚫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 전까지 아마도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조정 파동이 들어왔던 자리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진행될 네. 거다. 동문아나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팹리스 회사, 반도체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특히나 네. 이제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반도체 칩,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F 드라이버 IC, 그다음에 OIS 드라이버 IC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마트폰 업황이 회복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대규모로 좀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모멘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 10,000원 넘어가면 뭐 단기간점으로는 짧게 10,000원 정도 근처에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1,000원까지는 중기간점으로 대응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0월 20일에 언급해 주셨던 제우스인데 순조로운 수익률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제우스도 방금 이제 진단해드렸던 리뷰해드렸던 동문아나텍하고 뭐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52주 이제 신고가를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구간에 네.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와
주가 감안해보면 비교를 좀 해보면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습식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그 에로티 베큐이라는 종목과 KC텍이라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3자 배정 유증 참여해가지고 지분 투자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네.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호재가 좀 나오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오늘 KC텍이라든지 에로티베킴의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정말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로티베킴도 그렇고 KC텍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지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라든지 소재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부상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우스도 이런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또 최근에는 수소 에너지 충전 설비와 관련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이 원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네. 되고 있으니까요. 17,700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뭐 한 6, 7% 정도 수익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표 가격은 19,7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1,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충분히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권이니까요. 조금만 네. 더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자화전자인데 그때는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하셨거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13,900원, 14,000원 정도 자리에서 뭐 수익률은 한 8%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릴 때 사실은 낙폭가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13,150원 자리에서 편입을 할 때부터 워낙 많이 빠져있던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다 보니까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뭐 공교롭게 지금 리뷰하는 종목들이 전부 다 IT 업종인데 사실상 추세적으로 보면 뭐 1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요 종목의 이제 상단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 15,000원짜리는 거의 뭐 중심 가격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추세 상단은 17,000원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5,000원 설정해드렸지만 중기 관점으로 이 추세를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 맞고 차익 매물 나오고 네. 그리고 고점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조정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파동이 좀 진행이 된다면 네. 17,000원까지는 시세가 좀 열려있다. 그리고 자화전자는 사실상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에서 최근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PTC 히터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 만도 이런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문자 사연 가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0504님의 사연이고요. DK락 16,2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16,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약간 이제 지난번 파동 때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을 조금 받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사연도 바로 가볼까 해요, 매니저님. 유튜브 사연. 쌍둥이님이, 휜둥이님이 사연 네네. 주셨고요. LNF 네. 44,900원에 비중은 33%입니다. 44,900원. 네. 그러면 뭐 크게 밀리진 않았네요. 최근에 뭐 매수가 되신 것 같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 양극재, 특히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죠. 네. LNF도 제가 최근에 또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한번 다뤄드렸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네. 계속 좀 틀어눕고 있어요. LG화학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삼성 SDI가 아주 강하게 좀 슈팅이 한번 또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한 2% 정도 내외에 조정이 좀 들어오고 네.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뭐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LG화학이 이제 분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네. SK이노베이션도 제가 볼 때는 뭐 분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때를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숙성의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LNF는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여기 121선 자리까지 조정을 받거나 혹은 121선이 깨지는 자리까지 조정이 들어왔던 걸 감안하면 오히려 LNF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잘 버티고 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48,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 LNF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통해서 LG 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특히나 또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하이니켈 계열의 2차전지 소재를 또 납품을 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뭐 단기 대응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네.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영민 DJ의 원샷 함께 종목 소개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게임 종목인데요. 41,850원에 네.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또 생초 전문가께서 위메이드를 소개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네.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여러분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초대작 모바일 게임이 상당히 네. 좀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한동안에 이 소송과 관련된 악재 때문에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 소송전이 붙어가지고 오. 소송 때문에 뭐 신작 게임도 출시도 못하고 월봉을 놓고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부침을 많이 받았어요. 2017년에 6만 원까지 급등했던 주가가 2만 원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서서히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대부분 인정받았거든요. 이제 판결과 관련된 이제 소송 비용을 다 이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다 받았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라이센스라든지 I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 이 미래의 전설 IP라고 하면 이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전설 지적재산권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래의 전설 전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상점이라는 걸 이제 런칭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네. 이 전기 상점의 이제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축이 좀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니지라든지 NC소프트가 개발한 리니지라는 게임이 정말 십수년 동안에 많은 유저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아이템들 소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식화된 이제 아이템 전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매출에도 상당히 좀 큰 플러스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르4라든지 스타워즈라든지 어비스리움 월드라든지 새로운 신작 스마트폰 게임들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줄줄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사실 오늘 시작에서 게임주는 뭐 모멘텀적으로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좀 게임주가 오늘 뜬금없죠. 네. 어찌 보면은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수 자체는 뭐 이번 주 월, 화, 수는 조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기는 네.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의 차트의 위치가 조금 좋은 종목을 먼저 이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중국향 모멘텀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대규모 또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네.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중국도 이제 4% 중후반대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미국의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는데 그건 사실 뭐 연륜으로 이제 따져가서 연간 단위로 이제 따져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성장률이 나온 거고 네.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중국이 그나마 세계 경제의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의 경제 회복과 또 게임주들의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연내 뭐 지금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연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게임주 중에서 자리가 좀 상당히 좀 돋보이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41,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48,000원, 손절 가격은 3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15,600원의 DK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문자 상담 요청하신 종목이 DK락이어서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 네.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좀 넘어갔던 건데요. 네. DK락 지금부터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끝나버렸죠.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고 있던 시장이 외국인 기관들 투매 때문에 오후장부터 그냥 장 막판에 와르르 그냥 쏟아져 내리면서 저가로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을 하셨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이제 뉴스로 보도가 좀 됐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미래차 시장에서 어떤 이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건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이제 화답한다라는 차원에서 규제 혁파라든지 특히나 수소차 충전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2025년까지 450개의 수소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 정부 방침을 이제 공개를 살짝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DK락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JNK 히터라든지 이런 수소 네. 충전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DK락이라는 종목이 수소 충전용 설비에 들어가는 초고압 밸브를 국산화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올해 안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소 숫자가 늘어날 때 당연히 이제 DK락이 개발하고 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 이제 밸브가 수소용 밸브가 아마도 상당히 큰 매출액에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DK락은 본업이 원래부터 이제 피팅이라든지 고압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 이제 여러 나라로 사실 전체 매출의 거의 한 67% 이상을 다 수출해서 지금 기록을 할 정도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향후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수소 충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DK락이다.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 조정을 충분하게 받고 난 이후에 21선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 만들고 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15,6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근처인 18,000원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4,200원으로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네, 뭐 지겹더라도 미국 대선 얘기를 또 다뤄드릴 수밖에 없고 맞아요.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영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더 쉽게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